네, 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미래엔 출판사 고등학교 수학 5번째 대단원 그 안에서 무리함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리함수가 무엇이고 어디다 갖다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 5번째 대단원 함수 2번째 영상으로 이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내용들을 다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함께 이 함수 파트를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리함수를 배우는 이유는요, 중학교 3학년 때 y는 x제곱이라는 기본 형태를 갖는 2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2차 함수죠. 근데 이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y는 루트 x 혹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이 무리함수가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인 이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무리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무리함수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리함수는 이 제곱근 안이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하기 때문에 이 정의구역을 묻는 문제에서 꼭 출제가 또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함께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무리식 루트 x-2 플러스 1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그렇죠? 이 제곱근 안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x-2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반드시 2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정의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밑에 거는 이 유리식 형태로 분모에 무리함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x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합니다. 0보다 같거나 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등식이 나와서 우리가 이 정의구역을 나중에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걸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무리식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2차 방식의 역함수이고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꼭 정의구역을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걸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가지고 이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x의 범위를 한번 정해 보시죠. 결국은 이 제곱근의 안의 값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요. 이 경우는 얘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0이 되면 분모가 0이 돼서 안 되니까요. 유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동일하게 사칙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값 두 개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걸 아시겠죠? 요거를 의도적으로 예제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제도 이렇게 준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계산할 때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결국은 제곱근이 사라집니다. 자, 요걸 한번 일단 가지고 해볼게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와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를 하면 결국은 루트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루트 x의 전체 제곱이 돼서 이제 제곱근이 다 사라지고 2만 남는 결과를 알 수가 있죠. 이 복잡한 녀석이 정리를 다 해놓고 나면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도 1 플러스 루트 x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 돼 있는데 이 분모의 켤레건이라고 하는 요 1 마이너스 x 여기는 뭐겠죠? 예, 켤레근이 1 플러스 루트 x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분모에서 제곱근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통분이 되었죠. 1-x로. 그래서 1-x분의 1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가 돼서 얘는 서로 소거되고 1-x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리함수 혹은 무리함수가 유리식에 속해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여러분들께서 이 함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을 꼭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모를 유리화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a와 b의 형태가 서로 빼져 있는 상태로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분자 분모에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은 밑에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가 제곱이 돼서 루트를 한번 쓸게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분의 2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x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은 이 녀석은 다 없어지고 분모가 2가 되고 2 루트 x 플러스 1 2 루트 x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지금 분모가 1로 바뀐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가지고 분모 유리화를 꼭 연습해 주십시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왔죠. 정의구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죠.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제곱근안이 음수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다고 하죠. 이게 존재한다고 하면 양쪽을 제곱하면 무엇을 제곱한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이런 일은 실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이제 좀 이따가 제곱근 마이너스 1 값을 i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허수를 배우게 되면 허수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수 범위 안에서는 이 제곱근 안의 값이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에 2x가 3보다 작고 x는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리함수에 대한 개념에서는 이 정의구역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유리함수 때도 그래프를 살펴봤는데 이 무리함수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루트 x라는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포물선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역함수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둘로 쪼갠 것이죠. 즉 다시 해가면 이런 겁니다. y는 x제곱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의 역함수는 y는 루트 x고요. y는 x제곱에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이 역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됩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죠. 즉 요거에 대한 역함수는 얘가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y는 x라는 라인의 서로 대칭인 역함수들끼리는 대칭이죠. 그래서 이 빨간 녀석은 y는 루트 x라는 제곱근 함수고요.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서 이것 둘은 서로 역함수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대칭 이동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잠깐 생각하면 되죠. 외울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x는 뭡니까? 얘는 항상 양수값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항상 음수값으로 되는 식으로 밑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돼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번 y는 마이너스 루트 x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뭡니까? 루트 마이너스 x인데 여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 x가 0보다 같거나 크려면 x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이너스 2를 갖다가 x에 넣게 되면 이게 2가 돼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x값이 요 값을 집어넣어야 얘가 실수 범위 안에서 오케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져서 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결국은 얘는 뭐겠습니까? 그거를 또다시 x축으로 대칭시킨 거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관계에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안에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x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음수 빼기 음수는 뭐예요? 양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x값이 0보다 작은 값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y는 루트 ax. 자, a가 0보다 클 때 정의역은 x는 0보다 같거나 크고 치역은 y는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a가 1일 때 얘라고 하면 a가 2가 되면 이렇게 더 위로 올라옵니다. a가 2분의 1이면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고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a가 만약에 음수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a의 값이 1일 때가 요거라면 2일 때는 더 위로 올라가고 2분의 1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y는 a분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즉 두 개는 역함수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y는 루트 ax가 있을 때 얘의 역함수를 구할 때 x와 y의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y는 무엇하고 써야 된다고 제 역함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 x제곱은 ay가 나오고요. 다시 y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x제곱이 돼서 이 친구가 바로 y는 루트 ax의 역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역함수는 서로 x, y가 바뀌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반대가 되는 함수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데요. x에다가 p만큼 간 거를 x바라고 하죠. 그리고 원래 있던 값에서 q만큼 간 거를 y바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여기서 x가 x바 마이너스 p고요. y가 y바 마이너스 q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원식 루트 ax에서 x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평행이동이 된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함수를 어떻게 쓰죠? y는 이렇게 쓰니까 얘를 y만 남겨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 녀석 또한 좌표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발을 쓸 필요가 없죠. 얘와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을 쓴 것이지, 실제 함수를 쓸 때는 이런 노테이션을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x를 p만큼 y를 q만큼 이동한 함수의 평행 이동을 갖다가 설명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시작점 x가 0일 때 y가 0이죠. 그 점이 오른쪽으로 x값은 p만큼 y값은 q만큼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p, q가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된 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a가 마이너스일 때는 당연히 이 x가 네게티브인 값에서 정의구역이 형성이 되는데, 동일하게 얘도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이동해서 그래프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그려지면 제곱근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아까 봤죠?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시작점을 찾는 것이 그래프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문제를 설명드릴 때 이 시작점이 이동되는 거를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무리함수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무리함수가 쓰여지는 예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최고 보행 속도 y와 그 사람의 다리의 길이 x 사이의 감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예, 저같이 이제 좀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해야 다리가 긴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다리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뭐 사람이 뛰는 것보다 더 빠르게 걷기는 힘들겠죠. 그 사람 다리의 길이와 보행, 걷는 속도입니다. 요거의 관계식이 요렇다라고 돼 있죠.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요? 데이터로 찾는 거죠. 예, 꼭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이렇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행 속도는 다리 길이의 2.73배의 제곱근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클 경기에서 커브를 돌 때 선수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경기장 안쪽으로 자전거와 몸을 구부리죠. 여러분들 이제 보셨겠지만 모터사이클 되게 이제 아주 스피디한 그런 경기를 보시면 선수들이 몸을 이렇게 최대한 트랙으로 굽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심력을 좀 줄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있어서의 관계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자전거의 속도는 이런 관계식을 갖는데요. 즉 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고 각도에 비례하는데, 그냥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근 값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관계식을 찾았고요.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넘어지지 않고 속도를 최대로 할 수 있을지를 이 식을 가지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 더 춥게 느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 그 느껴지는 온도를 체감 온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체감 온도와 기온, 풍속, 복사량 이런 거의 관계식이 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체감 온도를 구해서 일기예보 때 이렇게 아나운서가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수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다양한 함수를 배우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제곱근 함수는 아주 중요한 2차 함수의 역함수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또 찾아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